자, 맥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뭐 별다른 건 없고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쉽게 이동을 하거나 또 로테이트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편집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위에, 자, 여기 보면 뭐 새롭게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저장하는 거, 언두, 뒤로 돌리기, 앞으로 되돌리기 같은 것들이 쭉 있고요. 옆에 보면 메뉴바가 쫙 있고, 메뉴바는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커스터마이즈 가서 무슨 유닛 셋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모든 것을 기본값에 놓고 쓰면은 제일 좋습니다. 기본값이라는 거는 맥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제일 편안하게 쓸만 하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것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면은 제일 낫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이제 내가 맥스를 잘 다뤄가지고 이제 아주 고스급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입맛대로 고쳐서 쓰긴 하지만 그 외에는 그저 기본으로 놓고 사용을 해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커스터마이즈 가보면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뭐 로드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 지금 내 요 화면은 회색으로 돼 있고 기본으로 깔면은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로드 커스텀 UI 스키마 딱 눌러서 디폴트 UI 해갖고 오픈 해주면은 시커머리 쭉쭉한 화면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번에 이제 와야 제대로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고, 그래서 나는 이 시커멓게 게 좋다 그러면 시커멓게 쓰는 거고, 아까처럼 예전에 쓰던 방식 그대로 나는 밝은 것이 좋다 그러면 AME 여기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오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UI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는 뭐 모니터 화면 여기 뷰포트의 화면 색깔 그레디언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단색으로 한다든지 그리드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까지 다 자기가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거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할 일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 일단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오브젝트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크리에이트 패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리에이트 패널, 모디파이 패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이 두 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볼 거고. 자, 동그랗게 구 모양으로 된 거, 이게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 객체들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박스, 콘, 원뿔, 원형 그저 구 같은 거, 원기둥 그런 것들을 쭉 만들 수 있습니다. 박스 클릭하고 어딘가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면은 뭔가 사각형이 그려지죠. 손 띄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클릭 한번 해주면은 끝난 거고. 마무리. 아직 박스가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한번 딸깍하면 이제 해제가 되는 거고, 그리기 모드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움직이거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요거 셀렉트 앤 무브 이동 툴. 자, 화살표로 이렇게 나오는 거 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기즈모라고 부릅니다.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그럴 때 나는 Y축 방향으로만 X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자, 그 축 비스무리한데 화살표에 갖다 대니까 노란색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 방향으로만 Y축으로만 이동, X축으로만 이동,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아무데나 이동,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도움을 주는 놈이다 라고 보면 돼요. 도우미 같은 놈들, 그걸 기즈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즈모는 이렇게 무브일 때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지만 로테이트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여기 잡고 돌리고, 빨간색 잡으면 앞뒤로 돌아가는 거 보이죠? 연두색 잡으면 좌우로 돌아가고. 예? 이 화면에서 위에서 보고 위에서 본 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고, 위에서 본 거를 이런 식으로 좌우로 돌리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한 걸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돌린 거를 오른쪽으로 여기 있다 보면 X, Y, Z라고 하는 요 창이 보이고 수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0 엔터, Y도 0 엔터, 그리고 Z 0 엔터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값으로 들어간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그 원점 상태로 딱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자, 무브 클릭하고 이동일 때, 회전일 때 000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면 회전했던 거, 내가 이렇게 돌렸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기본값으로 0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소리고, 무브 눌러봅시다. 무브 이동이죠. 이것도 여기 x값 0, y값 0, z값 0 해주면은 얘는 처음에 x표 이렇게 나오는 절대좌표라고 하는 그 원점에 딱 맞게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그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거의 원점에 딱 갖다 놓고 싶다 그럴 땐 여기서 000 쳐주면은 그 원점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크기 조절 봅시다. 이렇게 크기 조절 스케일 y축으로만, x축으로만, 여기 가면 이렇게 줄이 하나 쭉 보이죠? 노란 줄. 그거는 x, y를 동시에 이렇게 크게 늘리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늘려도 오른쪽에 보세요. 프론트 페이지 여기 딱 보면은 위아래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위아래까지 같이. 이건 3방향 다 x축, y축, z라고 하는 위아래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놈이 삼각형. 그래서 스케일은 위아래, 좌우, 그 다음에 동시에, 그리고 세 개 전부 다까지 잘 사용법을 익혀두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또 여기 요거 단축키 알아둡시다. 얘는 이렇게 요거는 그냥 클릭하다가 난 오른쪽으로 갈래, 돌려야지.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로테이트 이렇게 나오고 회전 되죠. 바로 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단축키로도 돼요. W, E, R, W, E, R 이라는 게 차례대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그 툴로 변하는 게 보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맨 앞에 있는 Q는 Q, 그 버튼은 선택 버튼이에요. 선택 버튼.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해제하고 할 때 써먹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 그 옆에 가면은 또 뭐 all select by name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선택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얘를 사용을 해주려면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지금 박스 00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캔슬하고, 그럼 이 박스의 이름이 지금 이쪽에 보면 박스 001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박스 한두 개를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그랬을 때 박스가 잔뜩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 내가 요거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할 때 지금처럼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얘가 복잡한 오브젝트들이 엉켜 있을 때는 이렇게 선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select by name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1, 2, 3, 4인데,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네. 박스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 4가 어떤 게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나는 이 오브젝트 박스 003으로 돼 있죠. 여기다가 특유의 네임을, 유니크한 네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써주면 돼요. 이거는 큰 박스 뭐 이런다든지, 아이고, 큰 박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옆에 요거는 또 박스 001 돼 있는데, 얘는 노란 박스라고 할게요. 노란 박스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우선 옆에 여기 색 보이죠? 약간 연두색 같은 걸 눌러서 노란색으로 바꿔줄래. 그럼 걔는 노란 박스. 지금 보이는 거. 나중에 렌더링도 어쨌든 이 색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재질을 입혀서 또 다른 게 들어가니까 지금은 작업할 때 보이는 색으로 그냥 만족하자고요. 거기에 이제 색을 바꿔주고 이름을 바꿔주는 놈입니다. 그러면은 select by name 가서 노란 박스, 큰 박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노란 박스, 그 노란색 박스지 하고 오케이 해주면 그놈이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 개 없으니까,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어떤 거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선택할 때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이름으로 선택하는 게 있고, 그 옆에 보면 여기에 이제 rectangular selection region, 뭐 안에 보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폴리곤 라소처럼,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라소처럼, 페인트 통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얘기예요. 박스로 돼 있으면 그냥 드래그하면 선택하는 부분이 이렇게 박스로 나와서 그 안에 있는 게 선택이 되게끔.
되게끔 원형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원으로 퍼져가면서 선택이 되는 거고, 선택되는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클릭, 드래그. 자, 그래서 나는 요만큼만 선택해야지 하고 선택할 때, 다음에 라스트는 그냥 드래그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모조리 선택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는 그냥 지나가는 거. 슉슉 이렇게 동그라미가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놈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해제 쭉 지나가봐.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선택되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선택 방법.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거는 이제 안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그냥 걸쳐도 선택을 할 거냐라는 그거. 토글이에요. 이거는 토글. 토글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한 번 누를 때마다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이거는 오브젝트가 안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완전히 감싸진 거, 안에 들어간 것만 선택이 된다라는 의미. 걸쳐진 건 선택이 안 됩니다. 자, 두 개, 요 작은 사각형 두 개는 안에 들어갔죠? 옆에 있는 건 걸쳐졌는데 걔는 선택이 안 되고 요것만. 자, 이거는 크로싱. 걸쳐진 것도 다 선택이 되는 거고. 기본값은 크로싱으로 되어 있고. 자기가 편하게 그냥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클릭했다가 띄었다가 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는 것들이 이쪽 위에 있는 것들이고, 옆에 보면 뷰, 뭐 월드, 스크린, 페어런트 뭐 쭉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축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를 기준으로 요 십자, 까만 십자가 있는 여기 이제 컴퓨터, 즉 맥스의 세계에서 원점이란 놈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 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보는 요 화면을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의 중심점 축을 나는 요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로 할래 아니면은 이렇게 중심으로 할래 아니면 이렇게 피봇 요거 월드 중심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 나중에 이제 회전 같은 거 할 때도 난 회전을 하겠다. 뷰에 요걸로 돼 있죠? 지금 피봇으로 이제 눌러서 여기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갈까 이걸로 해놓으면 요 원점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오브젝트 선택한 이 오브젝트는 내가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이죠? 다시 0.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월드 중심 요거 빼고 그냥 기본값 피봇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그냥 차이점 알겠죠? 나는 월드 중심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가 좌표가 되는 거고 좌표의 축이 되는 거고 거길 기준으로 돌 거냐 아니면은 난 나 자신 내 자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돌 거냐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옆으로 쭉 가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냅 거는 게 있어요. 스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게 그림을 그릴 때나 아니면은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딱딱 걸리게 요 그리드 같은 거에 딱딱 걸리고 원하는 수치에 딱딱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3D 스냅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클릭했다가 띄었다가 토글이 이것도 눌렀다 띄었다 하는 그런 것들 눌러놓고 이동을 하면은 뭔가 이제 십자 쩍쩍쩍 붙죠. 막 난 얘를 잡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기 자가 붙이거나 요쪽 잡고 요 끝에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요건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이라고 해서 스냅을 나는 면에다 붙일란다 아니면 엣지 요 모서리에다 붙일란다 버텍스 점에다 붙일란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중간 지점이에요. 엣지와 미드 포인트에 스냅을 건다 이래 놓고 자 이거 클릭해서 얘를 움직일 겁니다. 3D 스냅 클릭하고 이걸 딱 갖다가 이제 움직일 건데 이걸 갖다가 움직일 때 미드 포인트 중간 요거랑 중간 엣지 그 지점에다 딱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엣지가 연두색으로 활성이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엣지 세그먼트에 체크가 되어 있고 얘 체크 풀면은 아까처럼 이동을 할 때 연두색이 나오질 않아요. 어디가 나옵니까? 이제 이렇게 얘를 잡고 이동을 하려고 딱 하면 요 미드 포인트 중간 포인트를 여기에 중간 포인트에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딱 붙는 게 보일 거야.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여기 미드 포인트에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드 라인에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드 라인 그리고 그리드 포인트로 가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잡고 이동을 하면 요 그리드 포인트에
교차점 있죠? 그 교차점에만 딱딱 붙게끔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성 있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리드 같은 거 이용을 해갖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스냅. 요거는 각도 스냅. 내가 얘를 회전을 시킬 거예요. 오른쪽 버튼 로테이트 해갖고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건데 따다다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근데 지금 요 수치 보면은 0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막 돌아가잖아. 그럴 때 대비해서 얘를 각도 스냅을 눌러 놓으면 이런 식으로 10도, 15도, 5도 간격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줍니다. 그럼 90도 이런 거 돌아가기 편하지. 이렇게 딱 돌아가기 편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각도 스냅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는 퍼센트 스냅, 그 다음에 옆에는 스피너 스냅. 스피너 스냅에 체크되면 나중에 이 오브젝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모디파이 같은 데서 이런 수치 같은 걸 수정을 하게 되는데 얘를 체크를 해 놓으면은 자 여기 하나씩 올릴 때마다 1단위로 올라가는 거야. 1 이렇게 올라가죠. 자 체크 풀면은 0점 소수점 단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보이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 별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요걸 지울게요. 지우고 옆으로 쭉 가면 이제 몇몇 것들 반사시키는 거, 미러, 그리고 온라인 정렬하는 거,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반사부터 볼까요? 이 오브젝트를 반사를 시킬 겁니다. 선택을 하고 반사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은 미러 X축으로, Y축으로, 뭐 Z축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Y축, Z축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X축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 옵셋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건지 쭉 이렇게 반사되는 거리 같은 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카피할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냥 갈 건지를 결정을 하고, 노클론 하면은 원본이 이동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고, 카피를 하면 복제가 되는 거고, X축으로 또 반사된 거 보이죠? Y축으로 위아래로, Z축은 X축으로 여기서 반사되는 거고 위아래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피를 한다는 거는 복제를 한다는 얘기고, 인스턴스는 원본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내가 성질을 바꾸면은 그 인스턴스 원본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복제된 놈도 자신도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 레퍼런스는 이제 참고를 한다는 뜻이고,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요거 카피 복제한다, 그리고 나는 복제 안 한다, 그리고 인스턴스로 원본 자기 자신의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복제를 할 거냐, 아니면은 너와 나는 서로 별개의 존재로 놀 거냐. 당연히 별개의 존재로 노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미러라는 의미고, 얼라인을 봅니다. 얼라인은 하나의 오브젝트, 얘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놓을게. 자, 이 오브젝트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 다른 금방 내가 만진 오브젝트 보이죠? 얘를 요거에다가 맞추고 싶어요. 요거에 딱 뭐 위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중심을 맞추거나 그런 식으로. 그럼 클릭하고 얼라인 버튼을 딱 눌러요. 그래서 난 요거에다 맞출래 또는 요거에다 맞출래, 이렇게 아이콘 표시 달라지는 거 보이죠? 클릭 딱 합니다. 그러면은 또 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간 거 보여. X 포지션, Y 포지션, Z 포지션 이렇게 있는데 X 포지션만, X축으로만 이게 이쪽으로 쭉 이동됐어. 요 밑에 딱 간 거 보이죠? Y 포지션 위 아래까지, 그리고 Z 위아래란다. 이쪽으로 위아래. Z는 이제 여기 정면에서 위에서 볼 때 위아래까지 딱 맞춰진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중심을 맞출지 아니면 최소값을 맞출지 그런 것들을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어플라이 해주면은 적용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고, 그 옆에는 이제 레이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것처럼 이제 레이어, 하나의 각각의 오브젝트를 다른 레이어에다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기 편하게 하는데, 레이어를 잘 쓰는 사람들은 그닥 없다. 나중에 여기에 이제 뭐 그 밑그림을 놓고선 뭔가 작업을 할 때 그 밑그림을 레이어에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징을 하거나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나 레이어 프로퍼티 같은 걸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그냥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 옆에 거 보자. 여기 이제 볼게. 머티리얼 에디터